혹시 여자는 몇 살까지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폐경 이후에는 성생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여성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이를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성생활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나이와 상관없는 여성 성욕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성욕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욕은 단순히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성의 욕망은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감, 관계의 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서울에 사는 57세방 여사님은 예전보다 횟수는 줄었지만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설렘은 그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욕이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와 직결된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는 욕망이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여성의 성욕은 20대의 불꽃 같은 형태에서 50대 이후에는 따뜻한 온기와 깊은 친밀감으로 바뀌어 갑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고 강렬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열정이 자리 잡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압박과 육아 부담에서 해방되어 성관계를 더 편안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욕망의 방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한 신체적 흥분보다 정서적인 교감과 애정 표현이 성욕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부드러운 스킨십,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일상에서의 배려가 욕망의 불씨를 지피는 연료가 됩니다. 결국 여성의 성욕은 나이가 아니라 관계와 마음이 좌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존중과 신뢰를 유지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사랑과 욕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2. 폐경 이후에도 이어지는 사랑과 욕망. 폐경은 여성의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생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생리적 반응이 달라지더라도 사랑과 욕망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3세 김 여사님은 폐경 이후에도 남편과 손을 잡고 포옹하고 함께 누워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는 신체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연결이 오히려 더 강화된 경우입니다. 폐경 이후의 성생활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며 진행됩니다. 부드러운 스킨십과 긴 대화가 자연스럽게 욕망을 이끌어내고 관계를 깊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욕망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질 건조나 통증 같은 신체적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윤활제 사용, 건강관리, 그리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함께 해내며 관계의 신뢰와 유대감은 더 단단해집니다. 폐경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과 욕망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 부부관계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폐경 이후의 사랑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3. 성관계의 새로운 정의, 정서적 친밀감.
우리가 흔히 성관계라고 하면 육체적인 결합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의 의미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서적 친밀감과 사랑의 표현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 성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서울에 사는 60세장 여사님은 예전에는 성관계가 일종의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의는 단순히 육체적 만족을 넘어 감정과 신뢰가 깊게 연결되는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말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포옹하는 작은 스킨십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이러한 감정이 육체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하는 과정,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쌓여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 친밀감이 성관계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의 새로운 정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빠르고 격렬한 자극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깊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 자체가 성관계의 본질이 됩니다.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연결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성관계는 더 이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됩니다. 4. 통증 건조함 해결과 자신감 회복 방법. 많은 여성들이 폐경 전후로 겪는 불편 중 하나가 성관계 시 통증과 건조함입니다. 이로 인해 성생활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매력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자신감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의학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건조증은 에스트로겐 수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데 병원 상담을 통해 호르몬 치료나 질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윤활제와 보습제가 나와 있으며 성분과 사용감이 다양하니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파트너와의 대화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증과 건조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도 속도를 조절하거나 더 많은 전의를 통해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듭니다. 셋째,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골반적인 운동은 질 근육을 강화해 성관계 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꾸는 습관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나 스타일을 가꾸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수나 옷을 입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심어줍니다. 통증과 건조함은 극복 가능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의 질과 자신감 모두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5. 부부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와 기술.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많아지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생활이나 관계 문제처럼 민감한 주제는 더더욱 대화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를 피하면 오해가 쌓이고 정서적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부부 관계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갈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침묵이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격이 아닌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운했어 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는 것이 부드럽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환경 설정입니다. 무겁고 진지한 대화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조용한 저녁 차 한 잔을 나누며 혹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내가 말을 꺼냈다고 해서 대화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그랬구나라는 짧은 공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이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당장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가까워집니다. 결국 부부 대화는 기술이기 전에 용기입니다.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6.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생활 습관.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생활 습관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과 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기본입니다. 단순히 체중을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과 근육 탄력을 유지해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가, 필라테스, 가벼운 근력 운동은 유연성과 체력을 동시에 길러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마음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명상, 독서, 취미 생활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대인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릅니다. 셋째, 식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호르몬 균형과 신체 회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도한 당분과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일상 속 스킨십을 생활화하세요.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동은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서로의 감정을 부드럽게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는 습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깔끔한 외모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배우자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높입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생활 습관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며 행복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강관리와 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여성의 건강, 특히 질 건강은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탄력 저하, 건조함, 면역력 약화 등이 나타나는데 이를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자신감과 관계 만족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기적인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기 검진을 빼놓지 않아야 합니다.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통해 질염, 자궁 질환, 호르몬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전후에는 질내 환경이 급격히 변하므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전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질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해 요실금 예방뿐 아니라 질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몇 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와 호흡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효과를 높입니다. 셋째, 보습과 청결 관리입니다. 과도한 세정제 사용은 질내 유익균까지 제거해
오히려 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질 전용 보습제를 사용해 건조함을 완화합니다. 넷째, 식습관과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콩, 아마씨, 견과류처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점막 건강과 윤활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몸의 변화를 숨기기보다 솔직히 공유하면 성관계 시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성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지키는 근본적인 관리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8.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나이가 들면 여성의 성욕은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방식과 강도가 변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욕망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첫째,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자 건강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생기 있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둘째,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려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설렘과 기대를 느끼는지 기록해보거나 파트너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과거의 낡은 관념일 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 육체적 친밀감을 원하는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넷째, 욕망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킨십을 제한하거나 분위기를 만드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이런 표현은 관계에 활력을 주고 파트너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욕망을 존중하는 출발점입니다. 나를 가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친밀감이 완성됩니다. 욕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성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넘어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과 설렘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9.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부끄럽지 않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가장 본질적인 감정입니다. 첫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건강한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의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받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이유로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이 마음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파트너에게 나는 당신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라는 솔직한 표현은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대에게도 나를 더 소중하게 대하도록 만듭니다. 셋째, 부끄러움 대신 자신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주변 시선 때문에 마음을 숨기면 결국 나의 행복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은 나를 위한 권리이자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넷째, 이 마음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며 삶에 대한 설렘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힘입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고 당당히 표현할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 100세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용기. 인생이 길어지면서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100세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은 결국 용기입니다. 첫째, 사랑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연애나 성생활이 의미 없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열려 있다면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태도는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상대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랜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데이트를 시도하거나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사랑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를 즐기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넷째, 관계에서 솔직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 욕구,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파트너와 공유하는 것은 두 사람의 신뢰를 깊게 하고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즐기는 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에서 피어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서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100세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과 열린 마음,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기엔 인생은 아직 너무나 길고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생활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파트너와 소통하며 사랑을 즐기는 태도가 있다면 60세든 80세든 심지어 100세까지도 행복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교감과 삶의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고 상대를 향한 애정이 있다면 언제든 사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관계를 다시 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